네, 안녕하세요. 고대한암병원 한병덕입니다. 여러분은 아플 때만 병원에 가십니까? 아니면 아프지 않으려고 병원에 다니고 계십니까? 이제는 만성질환의 시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시는 두 분, 대한민국 대표 주치의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누굴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가정학과 김철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입니다. 네, 교수님.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진료할 때 이렇게 막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어떠세요? 예,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런 불편 증상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장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신 김에 와서 보니 여기가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도 가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플 때만 병원에 온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다가 아플 때만 왔어요. 이런 건 조금 위험한 게 아닐까요, 교수님? 이제 과거 의료가 병이 나면 고치는 것, 큐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초점이었다고 하면 현재 의학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케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교수님 그런 분들이 조금 저는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셔야 되는데 안 아프니까 안 온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좀 건강에 위험한 요인들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질환이 없는 것이다. 또는 내가 지금 아프거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지 않으면 내가 질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정말 큰 오해고요.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있더라도 병원에서 나의 위험 요인들을 하나하나 검사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주치의랑 같이 하시는 것이죠. 이제 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높아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으시고요. 혈압도 어지간하게 높지 않으면 갑자기 힘들다고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높아지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치료가 필요한데도 진료 안 받으시고 그러시다가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해서 보니까 이제 높아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시죠. 다른 병들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것들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높아져 있는 기간 동안은 혈관의 내피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관이 막혀가고 그러다가 거기 터지거나 완전히 막혀서 우리 염려하는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은 철저히 관리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정기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사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주요 만성 질환들을 어떻게든 잘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관심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국가적인 통계를 보면 이 조절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약물 치료를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물 치료는 약은 독이니까 하고 생각하면서 꺼리시면서 오히려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보조제 같은 것들은 광고를 보고 훨씬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런 미스매치들이 좀 발생합니다. 또한 제가 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특히 독거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정을 방문해 보면 5만 가지 약들이 다 찬장 속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용은 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은 지났고 이런 약들이 많이 있어서, 아,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약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약 생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많은 약들이 섞여서 처방되고 있는데 막상 또 그게 복용되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 조절해 주고 관리해 줄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점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뭐 독거인 분들만이 아니라 뭐 저희 처가만 가도 이렇게 이번 명절에 가는데 이사 하시려고 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약부터 막 이렇게 있었고, 사실은 저는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생각하고 약을 챙겨드렸는데 역시 아프실 땐 옆에서 막 이것저것 잔뜩 하셨더라고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환자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고 하는 것들을 약간 겁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를 자주 만날수록, 병원을 자주 올수록 먹는 약이 늘어난다. 계속 병이 늘어나고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병이 늘어나고 약이 늘어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주치가 정해져 있고 꾸준히 진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시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다약제 이제 다질환을 가지신 분 어르신들이 당연히 이제 다약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의학적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위장장애가 생긴다든지, 뭐 예를 들면 감기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셔서 전립선 비대증, 녹내장이 악화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욕 부진, 기력 저하, 어지럼증, 낙상, 심지어는 손망, 신기능 장애 이런 것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각과에서 각 진료들을 보다 보면 각 선생님들께서 그 질환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 복용하는 개수가 늘어나죠. 그 중에서는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중복되는 약이 아니더라도 이 약과 저 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나중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게 질환의 문제인지 아니면 약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의대생 때부터 항상 질환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봐라 라는 교훈을 항상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게 바로 질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을 보려고 하면 이분이 전체 복용 중인 약들 중에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또 생각해야 되고, 또는 이분이 처방받은 모든 약제를 어떻게 잘 복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제 주치의가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약을 먹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예. 약은 항상 개발되고 승인될 때마다 이 약의 화학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유통기한이 설정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할 때는 같은 약효를 기대할 수 없고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있다면 그냥 또 수도에 버리셔도 안 되거든요. 하수도로 다 흘러내려와서 녹아가지고 전체적인 위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동네의 약국에 갖다가 주시면은 적절히 안전하게 처리할 겁니다. 뭐 사실 저희가 유통기한 지난 빵도 안 먹잖아요. 조금만 지나도 걱정하고 안 드시는데, 건강에 이제 정말 과학적으로 미세하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던 약제들이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약을 처방 주실 때에는 다 계산을 해서 다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하고 드린 약제들인데, 그 예측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약제들을 이제 그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최선을 다한 진료들을 해주시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근데 또 그 약제들을 오랜 시간 그냥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그 제도적으로는 이게 왜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걸까요? 이게 질문을 드리고 보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건데요. 예. 주치의가 있다고 하면 제 환자 예를 들면 부종이 있어서 부종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해 오셨으나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생겼다고 오신 분인데 드시고 있는 약제를 보니까 약제 중에 부종을 일으키는 약제가 있어서 그런 약제들을 정리해 드린다든지, 뭐 수족냉증이 있는 고혈압 환자인데 고혈압 약제를 변경해서 수족냉증이 나았다든지, 뭐 발기부전이 개선됐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제 주치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처방받은 약 외에도 처방약이 전혀 아닌데 일반 의약품으로 사 먹는 것,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그 약에 의한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또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는 자신이 복용 중인 또는 섭취 중인 모든 내용들을 같이 털어놓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주치의 선생님들은 약간 귀찮아 하시진 않으시겠죠.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다 해주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좀 조금 다르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70대, 80대쯤 되신 분들 중에 입원을 해야 되나 고민될 정도의 어떤 세약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 약제로 인한 경우들이 한 번에 뭐 10가지, 몇 가지씩 드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기억나는 케이스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교수님? 또 이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파킨슨 병으로 진단받아서 이제 치료 중인 환자였는데, 실제로 입원시켜 드리고 모든 약제를 다 빼고 다시 이제 차분하게 증상 관리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파킨슨과 관련된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 이유가 약제 유발 파킨슨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극단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약제들을 장기간 막 이렇게 드시고, 특히 고령의 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제 입원하셨던 분이 양쪽 다리가 딱 명절 전날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명절 전날, 전전날 입원하시는 게 참 부담이 되는데, 왜냐하면 병원에서 뭐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분도 너무 신기했던 게, 약제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검사 진행하고 했더니 다 좋아지셨어요. 결국은 그러한 약제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뭔가 저희도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강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주치의 선생님들과 함께 진료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약제 중에는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반동 현상이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의 중단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정하시면 안 되고 주치의하고 철저하게 상의를 해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병원에 오셔서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안 되시면 두 분 찾아가시면 정리해 주실 겁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검진을 저희가 참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검진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만성질환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통계들을 보면 좋아지진 않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환자분들이 느낄 때에는 이렇게 뭐 검진을 받아도 건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이제 검진을 통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건강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된 건강 기록으로 정보화하는 역할은 결국은 주치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의 임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인식시켜주는 그런 정보화의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건강 행위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통합하고 해석해서 환자들의 그 생활 습관 교정과 필요한 경우 뭐 약물 복용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건강검진이 많은 정보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때 나오는 정보 데이터들은 하나의 스냅샷, 사진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수치들의 흐름,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좋아지는 것을 주기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하나의 사진이 아니라 영화, 사진이 이렇게 연결된 영화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주치의의 역할이라서 같은 수치라도 약간의 이상 소견이었을 뿐인데 그렇다면 그냥 스냅샷에서는 큰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악화되는 방향이었다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고 코칭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치의입니다. 검진마저도 지속적으로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고혈압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슬슬 따라오다가 생기고 당뇨도 그렇게 오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그게 주치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 검진도 훨씬 더 시너지가 돼서 좋은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개인마다 소위 말하는 기준점, 베이스라인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진료가 아니고 선 진료로 연결돼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듣다가 딱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검진을 받으시는데 결과지를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들을 저희가 과외도 시키고 뭐 학원도 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은 봤는데 시험 성적을 제가 모르면 잘 봤나 못 봤나를 제가 모르면 이 다음에 공부를 더 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근데 검진을 받으시면 주치의 선생님들께 그 결과지를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검진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 필요시에는 개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잔소리를 들으시거나 좋아졌으면 칭찬을 받으시거나 할 수 있게끔 검진을 끝내시지 말고 주치의 선생님들께 혼을 나시거나 칭찬을 받으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공단에서 하는 검진 외에 개인적으로나 이제 회사에서 하는 종합 검진에서 이제 불필요한 검사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항체, A형 간염 항체가 이미 생겨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같은 검사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주치의가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만 병원에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요, 그 이전부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께 요약 말씀,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는 사건이고 관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구조는 사건에 강하고 과정에는 약합니다. 점 진료가 아니고 선으로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을 때부터
내가 여러 가지 불편감으로 고생할 때까지 항상 내 모든 건강 문제를 상의하고 어떤 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치료 받아야 할 때도 나를 대신해서 내 건강의 옹호자가 되줄 수 있는 그런 주치의를 한 명씩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분 말씀 들어보니 더욱더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분 곁에 건강주치의 가정의학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촬영 함께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